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세 번째 문제. 역시, 임도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예, 임도 측량 방법. 그러니까는, 경사계라든지 방위계의 사용, 그리고 현장에 대한 표시, 야장 기록 부분에 관한 임도 측량 방법을 도면 작성 전까지 설명을 하시오라는 문제가 99회 때 3교시에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문제로서 임도 설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면을 구분을 하고 각 도면의 제도 원칙을 임도 설계 기준에 근거를 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80회 2교시에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역시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의 생산 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서 임내에 설치하는 교통시설. 그 다음 두 번째가 임도, 산불 예방, 진화 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이러한 그런 임도 측량을 위한 임도 측량을 규정을 하는 법률적인 근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 관리 기반 시설의 설계 및 시설 기준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중심선 측량으로 실행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 임도 측량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중심선 측량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먼저 첫 번째가 측점의 간격은 20m로 보통 하고요. 이게 원칙이고, 그리고 이제 중심 말뚝을 이제 설치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좀 더 이제 곁들이자면은 먼저 이렇게 이제 먼저 BP점 BP점을 기준을 해서 이렇게 말뚝을 받고 BP점에 대한 말뚝 받고 또 그 다음 지점에 대해 가지고 넘버 1번식으로 이렇게 BP점 1번 이렇게 이제 중심선에서 임도 그 예정 노선에 대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서는 지형상이 있어가지고 종 횡단의 변화가 심한 지점 그리고 구조물에 대한 그 설치 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대해서는 보조 말뚝을 또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기가 팻말이 그 BP점 넘버 1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보조점이 있는 경우에 만약에 2번 지점에 대해서 넘버 2 플러스 이제 추가 거리 그러니까는 만약에 12m다. 그러면은 넘버 2 플러스 이제 12m 식으로 이런 그 방식으로 말뚝을 이제 박으면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종단 측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종단 측량은 중심 말뚝 및 보조 말뚝에 따라서 측량을 하도록 하는데 여기가 이제 넘버 2번 지점이 되게 2번 지점이라고 하고 다음 지점이 넘버 3번 지점이라고 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임도를 이제 설치하러 갈 때는 폴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갑니다. 폴대에 이 측정자하고 눈높이에 맞게끔
이제 그 표식을 이 측정자가 눈에 잘 띄게끔 뭐 임업용 뭐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로 표시를 하고, 이게 그 측정자에 대한 그 눈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2번 지점에서 이제 측정자가 이제 이 점을 이제 뭐 경사계로서 이제 파악을 하면은 종단 물매를 이제 산출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방위계로서 이 폴대의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한다면은 방위각을 그 산정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말로써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다음 측정 위치에 대해서 측정자의 눈높이와 동일한 위치를 표식을 한 폴대를 세우고, 경사계를 이용을 해서 기울기를 측정을 합니다. 이때는 퍼센트 또는 각도로서 기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계를 이용을 해서 폴대를 방위계의 지침과 자침과 일치를 시켜서 나오는 방위각을 기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종단 측량은 그 노선의 그 중심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측량을 하면 된다라는 것. 이게 종단 측량에 대한 설명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파트 와서는 이제 횡단 측량이 되겠는데, 횡단 측량은 첫 번째, 중심선의 각 측점, 그 다음에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그리고 구조물 설치 지점의 지점에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현지 지형을 측정을 합니다. 이것도 다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그 기존에 대한 지형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점이 이제 중심점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뭐 나무나 뭐 숲을 이런 거는 별도로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폴대를 이제 두 개를 이용을 해서, 하나는 수평으로, 그리고 하나는 수직으로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면은 이 수평에 대한 값을 읽고, 이 수평 거리에 대한 이 값을 읽어주고, 수평 높이, 수직 높이에 대한 그 값을 읽어서 가로 이제 그 분수로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때는 만약에 이 가로 길이가 뭐 대략적으로 한 2m가 나왔다. 그리고 이 높이 부분이, 이 길이가 2m, 이 높이 부분이 뭐 대략적으로 0.4m가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가로 길이를 분모에, 그리고 이 수직 높이를 분자에 기입을 해서 미터, 이럴 때는 저는 지금 미터 단위로 표시를 했는데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두고요. 아니면은 그 센티미터 단위로 뭐 200cm 분에 40cm 식으로, 예, 그렇게 그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 옮기면은,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 이제 저 같은 이제 그 설계할 때 이제 편하게 하는 이유가 그 미터 단위가 이제 편한 게,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이제 도면상에서 이제 그리면은 수평 거리 2m를 가고요. 그 다음에 수직 높이, 이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예. 수직 높이 이제 마이너스 4m로 간 거리, 이 점을 연결을 해주면은 이것이 이제 이 라인은 이제 지우게 되고요. 이 라인이 산지의 경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횡단 측량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네 번째 부분에 와서는 이제 야장 그 기록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설명을 이제 또 해볼 건데, 야장은 간략하게 이제 그려서, 첫 번째가 측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종단 경사가 되겠고, 그러니까 아까 그 경사계로서 측정한 그 종단 경사, 그 다음에 방위계로서 측정을 한 방위, 그 다음에 이제 그 횡단 측량이 있어서 횡단 경사,
왼쪽이 자 좌측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자 우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각 측점에 대한 뭐 토질 뭐 상태라든지 그 부분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이 횡단 그 경사를 측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라인을 항상 그 중심점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좌측 부분은 이렇게 중심선에서 바깥쪽으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한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먼저 측점. 자, 측점의 경우에는, 자, 20m 간격으로 보통 이제 기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제 그 중간에 그 말했죠. 그 종횡단에 대한 그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구조물 설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 측점을, 자, 기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거리가 빠졌네요. 예. 거리 기입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먼저 측점 같은 경우에는, 자, 20m 간격으로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보도 측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넘버 2번 지점에서 플러스 이제 10m가 되는 구간, 넘버 2 플러스 이제 10으로서, 기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부분, 이제 거리 부분. 거리는 각 측점과 측점에 대한 거리로서 그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줄자로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각 측점과 측점 간의 그 거리 표현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종단 경사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경사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측점에서 다음 측점까지 그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퍼센트 또는 자 각도로서 자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방위계를 이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방위각을 자 기입을 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횡단 경사의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분수로서 그 표현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급적 센티미터 단위보다는 그냥 미터 단위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하는 게 좀 더 간편하더라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고 부분에 와가지고는 각 측점에 대한 이제 특징, 그 현장에 대한 특징 부분 설명해주고, 그 다음 토질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재료 수불 상황, 거기에 따른 현황 등을 이제 기입을 해가지고 이제 향후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설계를 하는데 충분하게 참조할 수 있게끔 야장을 기록을 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임도 측량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임도자 측량 방법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마 지난번에 제가 방송했을 때 아마 그 ICT 장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ICT 장비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에서 36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이제 각 그 나무를 이제 측정을 하면은 그 나무에 대한 그 직경, 그 현황이 3D 이제 입체 형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이제 드론을 이제 띄워서 이제 이 ICT 장비 높이와 이 드론의 그 높이 차이를 고려해서 이제 수고 높이까지 산정을 할 수 있는 측량 기법이 이번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도에서도 그러니까는 사실 ICT 측량 장비가 좀 굉장히 혹시 광파기 측량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광파기하고 거의 크기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장비를 가지고 사실 산에 짊어지고 가기에는 사실 좀 수고스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는 이러한 ICT 측량 장비와 같은 장비를 소형화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도 예정 노선 지역에 대한 현황을 이제 측량을 해서 촬영을 해서 이제 이를 이제 3D 입체화를 한다든지 오토캐드 캐드 프로그램과 연동을 지어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중심 말뚝에 따라서 이제 경사 방위를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이제 빅데이터화해서 이제 도면을 작성을 하고 그 임도를 이제 임도 도면을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실시 설계를 그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을 한다면은 뭐 비용적으로 그 시간상으로 훨씬 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제 우리 산림 기술자에 대한 역할 부분. 그러니까는 산림자 기술자로서 각종 산림조사 측량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비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적으로 산림 기술 발전을 선도를 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해온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안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네 번째 파트라든지 이제 다섯 번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약간 좀 문제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임도를 뭐 설계를 하든 뭐 시공을 하든 그 다양한 그 분야에서 임도 측량에 관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경우에 또 이제 본인만의 이제 혹시 뭐 개선해야 될 부분 아니면은 정말 그 본인만의 뭐 특출난 뭐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해서 그 채점위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